송무후 동의의료원 의무원장은 무릎 인공관절 분야 명의이자 권위자입니다. 또한 채식을 하는 비건 의사로서 채식 전도사가 불리고 있습니다. 송무후 원장을 통해 채식의 장점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에 비타민 D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 호주 등 위도가 다양한 지역 18개국의 폐경 후 여성 약 2,6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은 전체 인구의 92%가 30ml당 나노그램 이하, 즉 부족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후 약 20년간 한국의 언론 매체는 그래프까지 동원해가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조사에서도 한국인의 평균 비타민 D 수치는 16.1ml 나노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수치가 30에서 50 사이이니 아예 결핍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결과대로라면 전 국민이 골다공증 예비 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타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주영양소는 아니지만 몸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다만 몸 외부, 즉 음식 섭취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D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에 피부에서 햇빛을 받아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비타민 D를 선샤인 바이타민 즉 햇빛 비타민이라 부릅니다. 비타민 D는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혈중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뼈를 건강하게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뼈가 약해져서 어린이에게는 부루병, 성인에게는 골다공증이나 골륜화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농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앞에서 밝혔듯이 과거에는 최적 농도를 최소 30ml 나노그램 이상으로 정의했습니다.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도 정상의 기준을 30 이상으로 잡았고 21에서 29는 부족, 20 이하는 결핍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30이라는 기준이 환자를 지나치게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30 이상을 만들어도 칼슘 흡수율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젊고 건강한 하와이의 석포들 절반이 비타민 D 부족으로 진단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30이라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미국 정보의학 자문기구인 미국의학원에서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비타민 D 농도 20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비타민 D 농도 기준이 기관마다 조금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대한골다공증학회가 가이드라인에서 정상치를 20에서 30 사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 비타민 D 수치는 어떨까요? 내심 걱정이 되어 피검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16.4였습니다. 정상 수치가 30 이상이라고 하면 결핍 수준에 해당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30년간 뼈를 전공했고 환자들의 뼈 건강을 지도해야 할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작 자신의 뼈 건강은 소홀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일 거의 전부는 병원 생활이니 낮 동안 해를 볼 시간이었고 주말에 한 번씩 야외 운동 갈 때도 선크림을 잔뜩 바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되어 뭔가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비타민 D 수치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약을 먹을지 주사를 맞을지 고민하면서 국내외 논문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문건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2016년 미국 하버드의대 교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쓴 기고문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의미심장했습니다. Vitamin D deficiency. Is there really a pandemic? 번역하자면 비타민 D 결핍, 정말 광범위한 현상인가라는 뜻인데 논문의 결론은 비타민 D 결핍이 팬데믹 즉 광범위한 현상이 아니며 부족의 기준점을 12 이하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수치 16.4는 결핍이 아니라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더 찾아보니 미국 가정의학학회에서도 2018년에 같은 맥락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 12에서 20 사이가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D 보충제 섭취로 인한 비타민 D 과잉을 우려하였습니다. 비타민 D 과잉 투여는 신장 결석, 연부조직 석회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가정의학회집 편집자도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비타민 D 검사는 83배 증가했고 처방량은 무려 10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밀도가 증가하거나 골절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요컨대 과도한 비타민 D 검사와 처방을 멈추라는 얘기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비타민 D 부족을 염려할 게 아니라 당장 과도한 비타민 D 검사와 처방부터 멈춰야 할 일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친 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합니다. 비타민 D 검사 및 처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질병 장사의 관점에서 비타민 D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